메탄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2학년 학년 특색 활동으로 진행했던 꿈을 말하다 활동의 최종 결과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영상들은 총 5개의 다양한 주제의 영상입니다.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서 주제를 결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영상으로 편집한 친구들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중간에 소리가 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꿈을 말하다 활동의 최종 결과물 동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영상들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예은, 오서현 학생이 준비한 현대 정치의 그림자 마타도어입니다. 다음으로 이성수 학생이 인공지능의 활용과 종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세 번째 영상은 맹소윤 학생의 한국어의 변화 양상이고요. 이어서 박지우, 양서진 학생은 미디어나 영상 매체 속에서의 심리학적 재현을 통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지, 박소윤 학생이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학과 소개로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다채로운 주제들을 지금부터 순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속 마타도어의 실체에 대해 발표하게 된 20714 오서연 2070이 강예은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시간을 돌려 작년 4월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작년 4월 뜨거운 주제로 다뤄졌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고 밝히며 마타도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여지껏 마타도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폭탄적으로 저를 마타도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마타도어란 무엇일까요? 마타도어란 스페인어로 투우사를 뜻하는 마타도르에서 유래되었으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흑색 선전을 의미합니다. 주로 선거철 등의 정치권에서 상대 후보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활용되며 SNS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선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타도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타도어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누구가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 와 같이 근거 없이 말을 전달하는 경우, 열애설과 과거 논란 등 연예계에 사실무근한 여러 루머가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경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직장 내 평판이나 승진 기회를 좌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역시 근거 없는 거짓 정보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마타도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마타도어는 정치 현상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날까요? 정치 분야에서 마타도어는 선거철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간에 누가 부패 혐의가 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며 비방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상대방의 부패 혐의나 사생활을 근거 없이 유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마타도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타도어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외교학과 지망생으로서 사회 현상 속 마타도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뉴스와 SNS의 출처와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 정보의 출처를 검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유리한 정보인가를 판단하며 논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용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대 진영이나 해외의 사례, 다양한 학문적 분석을 참고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경우 허위 사실임을 알려 잘못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타도어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단순히 소문이나 루머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깊이 탐구하며 그것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개인의 책임감과 정보를 공유할 때의 신중함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고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마타도어와 같은 정보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마타도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마타도어와 같은 정치 현상에 직면했을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보는 이 영상도 AI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요즘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 속 AI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AI는 이미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과제 등등 다양한 분야로 유용하게 쓰이는 챗GPT나 우리가 검색한 것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추천 검색어,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이미 AI가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아주 좋았어. AI 두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하였고 오픈AI에서 개발한 GPT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한국 시장 비율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제, 근로약, 아이디어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넓고 얕은 지식을 얻기 좋은 AI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꽤나 존재하는데요. 출처가 없거나 맞지 않는 대답을 해주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좋았어. 제미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로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제미나이와는 장점이 있는데요. 구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기에 정보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 GPT는 학습된 정보만을 사용하지만 제미나이는 구글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이미지 생성이나 비디오 생성, 창작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어의 어휘 변화라는 주제를 설명하게 된 20707 맹소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의 한국인과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근본은 같은 한국어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조선시대의 언어와 지금의 언어는 너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기에 우리와 그들이 대화를 할 수 없는지 지금부터 어휘, 문장 요소, 성조 세 방면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전 우리는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적고 한자 같은 외부 문자가 널리 퍼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아닌 달, 별, 가다 같은 고유어가 널리 쓰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났고 결론적으로 학교, 국어 등 한자어가 한국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서양 문물과 함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외래어도 상당수 유입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신조어, 인터넷 용어 등 타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휘보다는 새로운 용도의 어휘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 요소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언어에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어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높임말 체계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에서는 노라, 도다, 는이라, 옵나이다 같은 어미가 많이 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 구조와 대인관계가 변화하고 발음도 짧고 편하게 바뀌면서 어미도 간단해졌습니다. 조선 후기 이후에 어요, 입니다, 느요처럼 짧고 일상적인 어미가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사에도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선 말 이전에는 이 중심의 주격 조사가 일반적이었지만 가가 일제강점기 근대에 들어와 정착되어 지금처럼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조와 발음입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 달리 아래아나 순경음 비읍 같은 수실된 글자가 쓰였고 그에 따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발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초기에는 성조가 사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과 같이 성조가 있어 단어의 뜻을 구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음절 구조와 단어 패턴이 바뀌며 성조가 의미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한양 중심의 방언이 표준어로 굳어지면서 한양에서는 성조가 원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성조가 사라졌다는 추측이나 성조를 가지지 않는 언어와의 접촉, 빠르고 간편한 소통의 추구를 이유로 성조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우리말은 시대와 문화에 발맞추며 변화무쌍하게 있어왔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의 사람, 현재에 사는 우리, 그리고 미래의 사람이 대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손짓 발짓을 써가며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 매체 속에서의 심리학적 재현에 대해 탐구한 박지우 양서진입니다. 사회심리학은 개인과 공동체 간 상호작용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학문입니다. 집단행동, 대인관계, 군중심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심리학은 우리 삶과 사회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더 나아가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사회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 학문을 재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적인 영상 매체도 늘어났습니다. 사회심리학을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로 재현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교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키팅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급 내 집단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행동 모델입니다. 이 인물을 통해 학생들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분위기 속에서 점차 자신만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이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집단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시 중 하나는 연가시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감염 재난 영화가 아니라 집단 심리, 공포 반응, 동조, 이기주의 등과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의 감염병 확산은 극단적인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퍼져나가는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급박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영상 매체나 미디어에서 사회심리학을 이용한 재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에 등장하는 심리학적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광고에 모두가 알만한 연예인이 등장하는 걸 본 경험은 당연하게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BTS, B 등 많은 사례가 있죠. 그렇다면 많은 광고들에는 왜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또 부담되는 연예인 출연 비용만큼 광고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의 답에 앞서 유명 연예인 전현무가 등장하는 광고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우선은 재밌다였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전현무님의 이미지를 잘 활용했구나, 그 다음은 CM송이 중독성 있다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로라미 씨 하면 전현무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어떤 브랜드에서 특정 연예인이 브랜드의 이미지의 대표로 굳혀지는 경우 기업은 제품을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덧입혀 인식되기를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미지 좋은 연예인에 업혀가자는 생각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소비자가 보통 제품이 어떤가 보다 누가 쓰는가, 이 제품의 사회적 인식이 어떤가부터 생각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선크림은 유해 자외선 90%를 제거합니다 라는 광고 멘트로 제품의 효과에 집중한 광고와 피부가 하얗고 좋은 유명 연예인이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라고 간결한 멘트를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사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유명 연예인을 광고에 사용 후 매출과 웹사이트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입니다.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게 유명 연예인 광고 출연비는 매우 큰 부담이겠지만
그 효과도 검증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에 반응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연예인이 쓰는 제품에 열광할까요? 앞서 들었던 예시와 같이 효과를 광고함보다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에 현혹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상품을 단순 소비재가 아닌 연예인의 이미지로 포장된 사회적 상징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 가치보다 사회적 맥락이나 언어적 표현에 더 치중돼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연예인의 일부, 연예인의 선택으로 여기면서 연예인 누가 쓰는 제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구매하게 됩니다. 둘째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위나 호감, 다수의 선택을 따라간다는 휴리스틱 이론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평소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연예인을 이미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비가 이미지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0반 김지희, 박소윤입니다. 디자인학과의 종료와 소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패션 디자인과 화장품 디자인을 진로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디자인 분야가 가진 특징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진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디자인 분야별 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고 조사하여 배운 내용을 발표로 공유하여 디자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디자인이란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디지털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과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이란 단순히 미적 요소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 경험,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한 종합적 활동입니다. 디자인의 핵심 요소에는 기능성, 미적 가치,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 디자인과는 문자에 의한 전달과는 달리 이미지나 심벌 등에 의한 전달로 더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시각 디자인과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전공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차조적인 시각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관련 직업에는 광고 디자이너,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웹 프로듀서,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제품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패션 디자인과는 옷과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현장감 있는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지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패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관련 직업에는 가방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 신발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패션 코디네이터, 패턴사, 한복사, 텍스타일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 디자인과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 제품들을 기능적이고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생산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분야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산업 디자인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현대 산업화 사회는 물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차조적이고 실무적인 전문 산업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직업에는 귀금속 밑보석 세공원, 시각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웹 디자이너, 웹 프로듀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휴대폰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디자인과입니다. 디지털 디자인과는 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관련 산업에 많은 요소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직업에는 시각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디지털 아티스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예 디자인과입니다. 공예 디자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공업 디자인과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하여 공업 디자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해결 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 디자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관련 직업에는 산업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큰 개념으로만 느껴졌지만 각각의 세부 분야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진로와 다른 디자인 분야의 연결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더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에서 비교하고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고,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디자인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